언제 어디든 우리는 간다. 전사들의 수호전사. 특수한 부대일수록 전통 중요시하거든요. 전투 탐색 구조 임무를 수행을 합니다. SART Special Air Rescue Team. 적진에 떨어진 조종사의 구출 임무를 최우선으로 하는 항공구조사 SART SAT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페셜 에어 레스큐 팀의 약자가 SART가 되는 거고요. 뭐 어떤 분들은 SART라고 읽고 어떤 분들은 SAT라고 읽는데 여러 가지 불리는 이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대원들 자체는 그냥 자신들을 PJ라고 불러요. 파라점퍼입니다. 낙하산을 타고 이 점프하는 사람들을 뜻하는 거죠. 특수한 부대일수록 또 전통 중요시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부대의 정식 명칭 혹은 공식 명칭이 있어도 자신들끼리는 우리는 자랑스러운 PJ야 라고 부르는 게 어떻게 보면 관습화됐다 라고 저는 내피셜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 임무는 조난당한 조종사와 주요 인물들을 구조, 구출하는 전문 요원들을 뜻합니다. 적진에 떨어진 조종사를 구한다. 매우 위험한 건 맞죠. 적진입니다. 게다가 조종사가 떨어졌으면 적군들이 다 알고 있다는 거거든요. 조종사가 적진에 떨어질 이유는 물론 기체 고장 혹은 기체 이상으로 떨어졌을 수도 있죠. 하지만 대부분은 적이 격추시켰을 경우일 겁니다. 저희보다 오히려 적군이 더 유리한 그런 상황인 겁니다. 조종사들은 우리 군의 핵심 군사 기밀을 알고 있습니다. 군은 전쟁이 터지면 적의 어디를 어느 순서대로 어느 전력을 투사해 공격할지 중요도에 따라서 목표를 미리 설정해 놓고 이 표적 정보를 매년 갱신을 하는데 그야말로 최고급 최상위 군사 기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조종사가 피격이 되면 적은 조종사를 잡기 위해서 어마무지한 노력을 합니다. 우리 군은 조종사를 구출하기 위해서 적의 한 2배로 노력을 하는 거죠. 그야말로 양측에서 총력전을 펼치는 겁니다. 조종사들은 보통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F-16을 잘 아실 거예요. F-16이 엔진이 몇 개일까요? 하나. 그죠? 대부분 하나로 알고 있어요. 뒤쪽에 하나 있죠. 단발 엔진이라고 그러잖아요. 조종사들은 엔진이 2개라고 합니다. 하나는 뒤에, 하나는 의자 아래. 그게 바로 사출자석이 엔진이다. 이거는 농담 비슷하게 하시는 건데 마지막 순간 난 정말 이 기체를 유지할 수 없고 더 이상 조종할 수 없다. 그러면은 사출자석을 이용해서 비상 탈출을 하죠. 그러면 사출자석이 이 조종사를 전투기 밖으로 쏘아 올려줍니다. 그러면서 자석이 나가기 전에 캐노피는 깨지게 되죠. 그 안에 무전기와 조명탄, 비상식량, 호신용 칼 등이 포함되어 있는 서바이벌 키트가 있고 조종사 역시 자신의 신체에도 일부 그런 서바이벌 키트 혹은 총을 지니고 있습니다. 적진에 떨어진 조종사가 조난 신고를 보내는 방식이나 조난을 어떻게 접수하는지 그리고 구조 작전의 상세한 사항은 여기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쉽게도 이거는 극히 보안 사항입니다. 서바이벌 장비 안에는 무전기가 있어요. 그 무전기로 이제 통신을 할 수 있는데 군용 무전기는 기본적으로 도감청 방지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도감청 장치가 되어 있다고 해도 만약에 실수가 있으면 상황이 되게 힘들어지죠. 전파가 어느 쪽에서 나왔고 어디 조종사가 있는 것 같다라는 정확한 위치가 알려지면 공중구조팀은 사실은 화력에서는 열세일 수 있어서 원활한 구조작전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다음 기회를 노리든지 아니면 플랜 B를 실시해야 되는 거죠. 조종사 한 명을 구하면 보통 몇 명 정도의 인원이 투입이 되나요? 우선 승무원의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적진에 조종사 한 명이 떨어지면 최소 헬기 2대를 보냅니다. 각각의 헬기에는 조종사 2명과 정비사 1명에서 2명 그리고 SART 병력 2명에서 4명이 탑승을 하고요. 추가적인 전력으로는 공중과 지상의 적 화력을 제압할 전투기와 헬기의 어모기 및 구조 임무 지휘기 역할을 할 수 있는 전투기를 포함해서 총 10대 내외의 이 항공기가 동원이 되기도 합니다. 소총 하나만 들려주고 구해와 이게 아니라 일단은 SART 헬기가 2대가 떴다. 이 공군 편대가 가서 엄호를 해주고 화력 지원을 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많이 투입이 되네요. 근데 이것도 예고요. 적이 우리 조종사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 이럴 때는 이렇게 대편대가 갈 필요도 없거든요. 이 해외 작전의 사례를 보면 오히려 편대기를 다른 데로 보내서 기만을 한 상태에서 헬기 한두 대만 가서 구조해온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정말 심각한 부상으로 뭐 이렇게 좀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경우는 어떻게? 그래서 항공구조사 분들의 의료적인 능력이 다른 특수부대에 비해서 어마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이 상황은 사실은 미국의 PJ들도 똑같습니다. 미국의 특수부대원들 중에 의무 그리고 의료 쪽에 역량이 높은 사람들은
미국의 PJ죠. 한국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항공구조사분들이 아마 예외에 한두 명 의대 출신의 의사분들 이런 분들이 있지 않는 한 한국군 특수부대에서는 의학적으로 가장 뛰어난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어느 정도 뭐 야전 수술은 힘들 수도 있겠지만 응급 의학기가 도구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마도 이 항공구조사 분들이 하실 수 있는 거고, 항공구조사 분들이 사실은 응급구조사 자격이 다 있거든요. 기본적인 이 처치는 하고 그런 분들을 구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럼 항공구조사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이제 조종사 구조 임무만 하게 되나요? 조난당한 조종사 및 주요 인물들의 구조, 구출 임무를 수행을 하는 건 당연한 임무고요. 동시에 주요 재해 재난 상황에서 탐색 구조 임무도 수행을 합니다. 조난자를 탐색한다든지 실종자를 수색을 하고, 이분들은 워낙에 가진 능력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군사적으로만 쓰는 게 아닙니다. 전쟁이 없는 평시면은 이분들의 능력을 국민들을 보호하는데 그야말로 쓰는 거죠. 이들의 작전 범위는 한반도 전역입니다. 왜냐하면 항공전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필요시에는 해외 구호 임무도 함께 수행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항공전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강원 고송의 산불을 진화하는데 큰 일조를 했고요. 제주 선박 사고 등 각종 사고 현장에 출동을 해서 군사적이지 않은 그런 임무도 수행을 하고 훌륭하게 해냈습니다. 약간 전투형 메딕? 메딕은 넘는 거죠. 이분들은 메딕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국종 선생님이 총을 기가 막히게 쏘고 잘 뛰신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국종 선생님만 하진 않습니다. 의료는 많이 조금 떨어지지만 그냥 좀 과장된 예입니다. 항공구조사 선발은 특별 전형을 통해서 우수 자원들을 선발을 하고 있고요. 공군 기본 군사 훈련을 마친 후 1년여 동안 학생 구조사 생활을 해야 배려무를 쓸 수 있습니다. 약 3년에서 5년 동안 전문화 교육을 거쳐야 단독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항공구조사가 될 수 있는 거죠. 대한민국 항공구조사의 능력, 여러분들 능력이 어느 정도십니까? 그러면은 되게 닭살도 돋고 그분들도 이야기하기 힘들거든요. 내가요, 전 이만큼 해요. 이게 정말 그렇잖아요. 우회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분들을 지근거리에서 봤던 미군들에게 한번 물어봤죠. 기존에 미군이 수행하던 한반도 내 미군 조종사 구조 임무를 2008년부터 이 한국의 SART가 전담해서 수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미군은 군인 한 명의 생명을 국가의 상징과 같이 소중하게 여기는 나라로 아주 유명하죠. 그런 미군이 미군 조종사의 생명을, 미군의 조종사는 정말 값비싼 자산이에요. 그런데 그런 값비싼 자산을 우리 군에 전적으로 맡기고 있는 것은 한국 SART의 임무 능력에 대해서 전혀 이견이 없다. 신뢰가 매우 두텁다라는 이런 반증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키나와에 미국의 PJ 팀이 있는데 그분들이 주기적으로 와서 한국 SART랑 훈련을 같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항공구조사의 구조 임무는 지형,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임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전시를 가장한 실전적 탐색 구조 훈련은 당연히 실시되는 거고요. 조종사가 뭐 어디 가려서 떨어지겠습니까? 뭐 적추돼서 산에 고립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전투 산악 구조 훈련도 하고요. 해상에도 이 사건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투 수상 수중 탐색 구조 훈련도 해야 됩니다. 또 도심지나 조금 복잡한 인공 구조물에서 또 조종사를 구출해야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종합 전술 훈련 역시 해야 되고요. TCCC, TCCC라고도 하는데 이 전술적 상황 하에 응급처치 훈련은 이분들은 그냥 어느 정도 하는 게 아니라 기본 훈련을 받고 이 교관이 될 수 있는 훈련까지 받는 대원들이 꽤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전술 차량 역시 많이 사용을 하죠. 왜냐하면 장비가 많으니까요. 그래서 험로 주행 훈련도 실시하고 있고 저고도 및 고고도 전술 강화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죠. 근데 아직 더 남았습니다. 전술 공욱보트 투하, 이 소프트 덕이라고 하죠. 그런 훈련도 하고 있고요. 국가 재난 상황에 대비해서 재난 구조 훈련 역시 유관기관과 하고 있고요. 항공기 연계 구조 훈련 등도 실시하고 있고요. 다양한 유형의 복잡하고 일반적으로 하기 힘든 훈련을 연중 수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공군 조종사와 SART의 유대감은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최악의 순간이 오면 공군 조종사는 SART를 믿어야 되는 거죠. 제가 또 공군 조종사 분에게 여쭤봤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한국군 SART의 능력은 어떻게 되냐? 전쟁이 터지고 이분이 용감히 공중전이니 혹은 뭐 본연에 맡은 임무를 하다가 자신의 아기가
베이비가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는 기체가 피격이 되든 어떤 일로 인해서 더 이상 작전을 할 수 없다. 그리고 조정이 불가하다. 그러면 이제 사출을 해야 되는데 사출을 할 때쯤 이분들의 머릿속에선 아군의 편대군과 SART가 나를 구하러 올 거야 라는 믿음이 확고하신 거죠. 전쟁터보다 더 위험한 곳이라고 불리는 리오데자네이루가 죽음의 대명사로 악명을 펼칩니다. 브라질의 마약 수탕 전쟁, 파벨라 작전.